예를 들어 40평짜리 집을 봤어요. 그 집에 대해서 똑같이 지으려고 하는데 평당 얼마냐. 쉽게 건축비를 알아보려고 평당 얼마냐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 평당가를 물어보실 때 그냥 막연하게 나 몇 평 지을 건데 얼마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택, 상가 등 이제 건축을 준비하시는 예비 건축주 분들께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되는 기본적인 정보를 드리려고 오늘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만 보시더라도 누구나 이해 가능한 입문 수준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소 민감한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건축부분들한테는 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또 많은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해야죠. 네, 이제 바로 건축 비용인데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네, 제일 궁금해하시죠. 네. 제일 또 핵심이시고, 이제 건축비는 뭐 건축주님들이 제일 먼저 접점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업체 방문을 하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건축비를 또 알아보시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지인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옆집 졌으면 지인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얼마에 졌냐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영상을 통해서도 건축비를 또 많이 알아보려고 하실 텐데요. 네. 건축 직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럽기도 한 이 건축비를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뭐 저희들 또한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또 답이라고 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청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건축비 이제 상담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축주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나 네. 어떤 그 잡지책이나 우리 이제 가이드북 이런 거를 보고 예를 들어 40평짜리 집을 봤어요. 그 집에 대해서 똑같이 지으려고 하는데 평당 얼마냐. 쉽게 건축비를 알아보려고 평당 얼마냐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건축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축비를 전체적인 금액을 이제 산정을 하다 보니까 평당 얼마에 곱하기 몇 평에서 이렇게 이제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한 이제 평당가를 이렇게 알려주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평당가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상담하시게 되면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지 우리 육 차장님이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이 평당가를 물어보실 때 그냥 막연하게 나 몇 평 지을 건데 얼마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당가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의 범위가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을 알려주는 거냐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고 또 회사에서 정해놓은 평당가에 자재는 어떤 것들이 쓰이는 거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이라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축이 아닌 부분은 옵션이라 그래서 별도의 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별도 옵션 공사에 대한 비용도 꼭 체크를 하셔서 그것까지도 포함이 된 부분인지 아닌 건지를 구분을 잡으시면은 건축주님께서 평당가를 알아보신다 하더라도 업체가 다를지언정 실제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시기 때문에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시는 거죠. 이런 것만 체크하셔도 정말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뭐 평당가, 옵션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니면은 이제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건축주님이 거꾸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40평을 짓는데 뭐 1층에는 25평, 네. 2층에는 뭐 15평 이렇게 해서 40평이 좀 확정이 되고 네. 좀 더 구체화해서 데크 한 4평 정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현관문 앞에 비 맞지 말라고 포치 뭐 이런 포치 정도. 그다음에 2층에서도 이제 멀리 이제 광경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뭐 포치나 뭐 2층에 이제 데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정해지면 아무래도 건축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좀 많이 좁혀지지 않을까, 좀 정확성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업체별로 평당가로 이렇게 적용해서 하시면 어느 정도 건축비는 좀 그래도 자기의 적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제 건축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단순하게 뭐 몇 평짜리 얼마예요라기보다는 맞아요. 뭐 몇 평인데 1층 몇 평, 2층 몇 평,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안에 뭐 예. 화장실은 몇 개, 그렇죠. 뭐 야외 데크는 있거나 없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 예.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시고 맞아요. 뭐 지붕은 뭘로 하고 외벽은 뭘로 할 거다. 요거 정도만 해주셔도 그렇죠. 그 전체적인 금액이 다시 역으로 산출하면은 그렇죠. 평당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맞아요. 거죠. 예. 하지만 이 부분도 네. 이제 알고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설계를 들어가니까 설계 후에는 분명히 또 건축비는 변동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 도면이라는 게 그렇죠. 있고와 없고와 차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변수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네. 혹시 네. 우리가 이제 평당가 말고도 또 건축비를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육 차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방금 이러한 변수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견적가, 견적가를 알아보시는 건데
이제 설계 도면을 먼저 완성시켜 놓는 거예요. 도면을 완성시킨 후에 그 도면을 기반으로 건축 비용을 그렇죠. 산출하시는 방식입니다. 도면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온 건축 비용은 실제로 변수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없겠죠. 예, 도면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만 이 견적 산출을 위해서 도면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도면 설계에 대한 설계 비용 그리고 이 도면이 실제 인허가에 적합한지를 따지기 위해서 또 구조 계산이라는 걸 또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구조 설계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도면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건축 비용을 산출을 받으시면은 변수 부분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죠. 인허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인허가란 도면 가지고 네. 업체 의뢰하시면은 좀 어느 정도 건축 금액이 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내부나 외부나 자재가 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재도 원하시는 자재를 좀 최대한 반영을 해오시면 건축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뭐 평당가든 뭐 견적가든 뭐가 더 나은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셔서 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거다 저거다 정답은 없죠. 그렇죠. 정답은 없죠. 건축주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청호는 뭐 평당가든 견적가든 다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좀 말씀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점은 건축주님의 기준이 명확하셔야지 또 변수가 주는 거고 그렇죠. 건축주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런 변수를 최대한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외에도 건축에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이라든지 건축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가이드북 신청 같은 경우는 저희 영상 댓글에 달아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문의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희 대표 번호로 전화 상담 신청하셔도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도 우리 네. 건축주님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쉬운 설명 그리고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우TV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설정해 주시고요. 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이상입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